우리 모두가 숭고하게 여겼던 스포츠의 진정성, 그리고 팬들과의 무언의 계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망 선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청률 수치가 아닙니다. 0.827%. 최강 야구 콘텐츠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의 시청률 방어선을 맥없이 내주었던 바로 그 순간 흐려진 것은 시청률 곡선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쌓아 올렸던 팬심의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제작진이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현장 직관 경기, 그것도 아무런 서사적 기반 없이 대한민국 야구의 심장이라 불리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무모함이었습니다. 콘텐츠의 내부 동력 상실을 외부의 화려한 이벤트로 덮으려는 이승부수 아닌 막장 카드는 애초부터 실패가 예고된 자중수였습니다. 진정한 팬덤은 숫자의 침묵 앞에서 외면하지 않지만 그들이 외면한 것은 텅 빈 관중석이라는 냉혹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조급함과 무리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 시청률 0.827%. 이 수치는 단순히 흥행 부진을 알리는 지표가 아니라 콘텐츠의 생명줄이 끊어졌음을 고하는 재정적 경고이자 운영 구조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최강 야구는 레전드급 스타 플레이어들의 출연료, 회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척 스카이돔 및 기타 대형 구장의 대관료,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규모의 고화질 촬영 및 특수 후반 작업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극도의 초고비용 제작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포맷의 손익분기점 BEP는 최소 1.5% 시청률로 추산되었으나 0.8%대에 참담한 결과는 수익 모델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초기 4회차 방송 후 내부 경영 분석가들이 예측한 제작비 회수율은 목표치의 35%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는 투자 대비 효용성이 지속 불가능함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재정 압박 속에서 제작진은 더 이상 전통적인 광고 수익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현장 직관 티켓 수익을 통한 긴급 자금 회수라는 오직 수익 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진 다급한 행정 절차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꺼내든 플랜 B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서사가 충분히 무르익기를 기다려 팬들에게 제공해야 할 감정적 보상으로서의 직관이라는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킨 행위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직관은 선수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팬들의 감정적 몰입이 수렴된 끝에 팬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최고의 결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청률 폭락 $라이테러 서사 없이 곧바로 직관 개최라는 시퀀스는 팬심을 모으기 위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광고주와 스폰서들에게 우리는 수익 창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다급한 성의 표시이자 이미 무너진 광고 수익을 메우려는 노골적인 수익 보전용 회피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벤트성 현금 유동화 시도가 장기적으로는 팬덤의 신뢰 자산을 갉아먹는 악성 부채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팬덤은 숫자의 조급함이 아닌 진심이 담긴 스포츠맨십에 반응합니다. 팬들은 콘텐츠가 내러티브라는 본질적 가치 대신 단기적인 돈을 쫓아 외부의 화려함으로 도망쳤다고 느꼈으며 그 치명적인 착각에 대해 0.8%라는 숫자가 이미 팬들의 명확한 경고 투표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관 개최 결정 자체보다 더 비상식적이고 전략적으로 파괴적인 결정은 바로 그 시점 선정의 문제였습니다. 10월 26일. 이 날짜는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KBO 리그 전체가 7개월간의 장정 끝에 도달하는 국가적 흥분의 정점, 즉 한국 시리즈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였습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그 날짜의 고척돔 직관을 강행한 것은 야구 팬덤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는 전면적인 충돌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케줄 충돌을 넘어 대한민국 야구 생태계와 그 핵심 팬덤에 대한 정면 무시이자 상식 밖의 전략적 오판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공존을 모색해야 할 콘텐츠가 스스로 제로섬 게임을 선택한 것입니다. KBO 한국 시리즈는 팬들에게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즌 동안 팀과 함께 웃고 울었던 감정적 투자가 폭발하는 클라이맥스이며 야구팬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확인하는 종교적인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의 예능 콘텐츠가 맞불을 놓는 행위는 전쟁에서 상대방의 가장 견고한 성체를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방어할 때 공격하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내부 분석에 따르면 기획팀은 레전드 출연진의 후광과 고척돔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KBO 포스트 시즌의 일부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지극히 위험한 오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야구팬 대상 스포츠 이벤트 충성도 설문 결과는 그 오판의 지명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응답자의 93.5%가 한국 시리즈와 기타 이벤트가 겹칠 경우 어떠한 사적 약속이나 이벤트보다 한국 시리즈를 최우선으로 관람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팬심이 지형도가 얼마나 단일하고 견고한지를 입증하며 최강 야구의 직관 일정이 야구 팬들에게는 절대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 봉쇄된 날짜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과거 성공적인 스포츠 예능은 KBO 포스트 시즌 일정을 야구의 성역으로 간주하며 극도로 피해가는 전략적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팬들의 열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적 흐름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야구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는 이정반대의 행보를 택하며 야구의 가장 중요한 날을 스스로의 이벤트로 오염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팬덤의 열정을 이용만 하려 했던 제작진의 무례한 태도가 고척돔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텅 빈 좌석이라는 냉혹한 거울을 통해 돌아온 전략적 실책의 교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혹시 흥행 실패 시 한국 시리즈 탓으로 돌리기 위한 명분 쌓기 시나리오라는 냉소적 의혹은 팬들이 제작진의 무례함을 넘어 그들의 근본적인 의도 자체를 불신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야구라는 생태계를 무시한 대가는 텅 빈 관중석이라는 침묵의 심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직관 실패의 근본적인 배신감은 바로 상대 팀 섭외의 정체에서 폭발했으며 이는 콘텐츠의 신뢰성을 뿌리째 뒤흔든 핵심 위반 행위로 기록됩니다. 제작진은 외형적으로 독립대표팀과의 대결을 홍보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지만 직관 경기 당일의 물리적 시간표는 이 설명이 얼마나 대중을 기만한 모순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명백한 증거. 10월 26일 진짜 독립대표팀 1군 선수들은 오전 11시에 울산에서 삼성 퓨처스팀과의 공식 경기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의 직관 경기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KTX를 이용하더라도 울산에서 서울까지의 이동 시간은 최소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 소요되며 경기 전후의 이동 및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불과 3시간 만에 약 370km를 이동하여 프로급의 경기를 다시 치른다는 것은 스포츠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이 시차와 거리는 제작진이 애초부터 독립대표팀의 최정예 1군 전력을 상대할 의사가 없었거나 물리적 제약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결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최강 야구가 상대한 팀은 독립대표팀의 공식 명칭만 빌려왔을 뿐 실제로는 2군 또는 급조된 선수들로 구성된 이른바 유령팀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유령팀의 섭외는 단순한 자원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전력이 조정된 상대를 만들기 위해 상대를 기획적으로 만든 행위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승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승리 각본 작성과 다름없습니다. 스포츠 전문 저널리스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러한 기획적 기만은 콘텐츠의 정체성이 걸린 직관 무대에서마저 승리라는 결과만을 보장받기 위해 진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희생시킨 절박한 반증입니다. 스포츠 규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스포츠 콘텐츠의 팬덤은 레전드들이 진짜 위협을 상대로 가짜가 아닌 투지를 보여줄 때 감동합니다. 그러나 승리 각본이 짜인 쇼라면 선수들의 모든 땀과 노력은 연출된 드라마에 불과해집니다. 스포츠 윤리 전문가인 김태진 교수는 스포츠 콘텐츠에서 승리의 결과를 미리 약속하고 그 결과를 위해 상대를 조작하는 행위는 팬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팬들이 돈을 지불하고 원하는 것은 예정된 승리가 아닌 불확실성 속에서 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선수들의 투지와 분투라고 단언했습니다. 팬들은 짜여진 쇼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야구를 원하는 팬들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는 유령팀과의 조작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은 존중이 아닌 노골적인 조롱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배신감, 즉 콘텐츠의 자기 배반적 행위는 곧바로 팬덤의 불신으로 가득 찬 관중석과 싸늘한 외면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관중석의 침묵은 팬들이 최강야구의 정체성을 단순한 예능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진정성을 상실한 기만적 콘텐츠로 심판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고척돔의 텅 빈 좌석들은 단순히 스케줄 충돌의 결과가 아니라 팬들이 던진 하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심판의 근원에는 최강야구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간절함의 부재와 신뢰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승부의 경량화입니다. 패배했을 때 선수들이 농담처럼 웃으며 넘기는 100만 원 벌칙과 같은 장면은 팬들에게 이건 생존을 건 진짜 승부가 아니다라는 냉소적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팬들이 열광했던 것은 경쟁 프로그램처럼 폐지라는 현실 앞에서 눈물로 싸우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둘째, 본질적 가치의 결핍입니다. 그 절박함이 사라진 순간 경기는 단순한 예능 코너로 격화됩니다. 이 콘텐츠는 이기면 재미있다는 피상적인 공식만을 추종하며 패배가 주는 교훈, 투지가 주는 감동, 끈기가 주는 서사 등 스포츠가 가진 근본적인 가치를 외면했습니다. 스포츠 콘텐츠 팬덤을 대상으로 한 포털 설문조사에서 직관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 중 68%가 그 이유로 프로그램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을 꼽았으며, 팬들은 야구를 예능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하지만 야구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는 KBO 일정 충돌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텅 빈 관중석은 우리는 진심 없는 야구에는 돈도 시간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팬들의 단호한 판결이자, 진정성이 없을 때 관중석이 침묵이라는 심판으로 변모한다는 심리학적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시청률 0.8%에서 시작된 파국은 KBO 충돌, 유령팀 논란, 그리고 텅 빈 고척돔이라는 일련의 치명적인 자충수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실패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본질적인 오판은 바로 야구에 대한 예의의 상실이었습니다. 최강야구는 경쟁작이 성공해서 오직 결과만을 흉내냈습니다. 오픈 매진이라는 숫자, 직관 경기라는 이벤트, 레전드라는 타이틀 등 표면에 보이는 성과만을 급하게 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뒤에 숨겨진 맥락, 서사,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존중이라는 핵심 가치는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경쟁작이 KBO 생태계와 팬들의 스케줄을 극도로 존중하며 야구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는 콘텐츠를 지향했다면, 최강야구는 야구의 외피만 빌려와 소비하려 했던 야구 바깥의 콘텐츠였습니다. 진심 없는 기획은 아무리 화려한 무대라도 관객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잔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텅 빈 관중석은 단순한 흥행 실패를 넘어 콘텐츠가 스스로 초대한, 그리고 팬들이 냉철하게 응답한 진정성 결핍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제작진이 기억해야 할 단순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팬들도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재정립하고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예의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0.8%의 충격파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